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훈 실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42평 아파트인데요. 오늘 이 현장에서 아는 사람들은 꼭 챙기는 인테리어 디테일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예쁜 디자인에 만족하는 기간이 한 달, 2달이라면 계획과 디테일을 잘 챙겨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10년 넘게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런 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디자인 계획에 꼭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현관은 톤 차이가 극명했어요. 신발장, 현관문, 바닥 타일, 팬트리 도어까지 좁은 공간에 3가지 색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이라면 나쁘지 않지만 폭이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좁은 공간을 더 좁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은 바탕색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개선했습니다. 신발장 도어 색상과 벽지 필름은 한솔 클레이 크림을 사용했고요. 현관문도 같은 필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신발장 하부를 띄우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공간 확장감을 주었고요. 이렇게 신발장 하부를 띄워두면 조명을 넣을 수 있어서 좋지만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신발장 맞은편에는 팬트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1800에 1800 정도의 크기로 40평대 현관 대비 큰 편이었고 팬트리 공간도 1700에 1100 정도로 여유로운 크기였어요. 팬트리 내부 선반은 상태가 괜찮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도어와 벽체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현관에 팬트리가 있으면 골프백, 유모차, 여행용 가방처럼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은 굳이 실내로 들어갈 필요 없이 현관에서 바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죠. 요즘 인테리어에 빠지지 않는 디테일 첫 번째, 1200에 1200각 바닥 타일인데요. 대형 타일이기 때문에 작은 현관에서는 타일 한 장만으로도 마감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타일 2장이 들어갔는데 매지 라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깔끔합니다. 현관 바닥 타일을 고를 때는 마찰 계수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표면 질감이 너무 도드라지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을 신고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표면 굴곡이 심한 타일을 쓰면 때가 잘 낄 수 있어요. 이러면 청소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 너무 밝거나 아무 패턴이 없는 타일은 먼지나 때가 눈에 잘 띄어요. 머리카락 떨어질 것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패턴이 심하면 유행 타듯 쉽게 질리고 공간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마블이 있거나 점박이 정도의 타일을 써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빠지지 않는 인테리어 디테일은 자동 중문입니다. 짐을 양손에 들고 올 때 문이 저절로 열리니까 편하고 약간 나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 중문을 집에 설치하면 시간이 지나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동 중문은 모터와 벨트로 구성되는 비교적 간단한 작동 방식이라 유지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 슬라이딩 중문을 선택하실 때에는 AS 보증이 잘 되는 업체를 찾으시면 좋아요. 이 집의 평면들을 보면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로 현관부터 거실까지 쭉 이어지는 긴 복도가 특징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디테일이 나옵니다. 바로 발목등이에요. 이런 복도식 구조는 발목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여기는 중문 좌측, 우측과 맞은편에 벽면에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발목등을 넣어줬어요. 이 정도면 어두울 때 충분히 이 통로를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또 복도에서의 조명은 꼭 가운데를 따라서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넓은 벽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조명을 배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빛이 벽에 자연스럽게 부산되는 모습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거실 TV 좌측에 있던 비디오폰을 이 복도로 옮겨줬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TV 벽체를 깔끔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야 거실 전체가 정돈된 느낌이 들고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비디오폰의 적절한 위치는 동선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복도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벽체가 이 집의 가장 중심이어서 이쪽으로 위치를 옮겨줬습니다. 이렇게 주 동선의 가운데 있어야 조작하기 편해요. 네 번째 디테일은 거실 천장인데요. 거실 우문 천장,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예전 거실은 일반적인 사각 우문 천장인데 간접등이 없이 안쪽 가운데에만 방등이 붙어있는 구식의 방식이었어요. 간접 조명을 풍부히 활용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음각으로 디자인을 따내면서 안쪽에 T5 간접 조명을 사방으로 적용해줬어요. 천장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갤러리 같은 모던한 느낌이 듭니다. 우물 안쪽 메인 등은 1.5인치 다운라이트를 2개씩 총 4개만 넣어줬어요. 요즘은 다운라이트 구멍을 많이 뚫지 않는 추세고 여기 고객님도 좀 어둡고 차분한 이미지를 원하셨습니다. 조명은 너무 처음부터 밝게 적용하지 마시고 써보고 부족하면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TV 쪽으로는 별빛 조명을 양쪽으로 하나씩 넣었고 소파 쪽에는 1.5인치 다운라이트 2개씩 양쪽으로 넣어주었어요. 커튼박스에도 간접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도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거실이 좀 어둡다. 그럼 어떻게 조명을 추가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조도를 원하시면 옆쪽으로 동일한 매입 조명 설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TV 벽체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5번째 디테일, 안방도 윗부분 인방을 철거하고 히든도어로 설계해줬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쭉 올라간 디자인이어서 문을 닫아두면 벽처럼 읽히게끔 우도했습니다.
보통 안방 출입문이 거실 벽체에 붙어있는 경우 많은데 그럴 때 히든도어를 적용하면 공간 자체가 훨씬 깔끔해져요. TV 벽체는 목공 작업 후에 매지 라인이 보이지 않게끔 필름 겹침 시공을 해줬어요. 이게 홈 없이 시공하기 때문에 심플한 느낌을 줍니다. 다만 필름 겹침 시공할 때 이건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겹치는 부분이 5mm 내지 10mm 이내여야 돼요. 이게 넓어지면 겹치는 부분이 도드라져서 예쁘지가 않습니다. TV 오른쪽에는 원래 안방 발코니로 나가는 도어가 있었는데 이걸 철거하고 수납장을 만들었어요. 셋톱박스나 게임 같은 걸 이 안쪽에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꼭 챙기면 좋은 6번째 디테일은 전열 교환기예요. 제가 전열 교환기 영상 올린 이후에 디자인 소금의 인테리어 의뢰하시는 고객 10분 중 7분 이상이 전열 교환기를 꼭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집에 전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기만 교체할 수 있는데도 배관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집도 전열 교환기 기기만 교체하고 배관은 기존 배관을 재사용했는데요. 측정기를 가동해서 급기량과 배기량을 살펴보고 급기량이 좀 부족하거나 배기량이 부족하면 배관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측정은 전열 교환기 설치 업체에서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배관까지 아예 교체하셔야 전열 교환기를 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호를 교체하지 않고 필름으로 랩만 했는데요. 거실 샤시 교체를 해야 할지 재사용이 가능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우선 집을 매수할 때 이전 집주인에게 겨울에 외풍이 있었는지 꼭 물어보셔야 해요.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하면 밀폐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연식과 관계없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샤시를 동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집에 따라 상태가 랜덤일 수 있어요. 어느 집은 꼼꼼하게 잘 됐는데 또 다른 집은 좀 헐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집은 몇 년 안 됐으니까 필름 작업하면 되겠다든지 오래됐으니까 무조건 바꿔야 한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외풍이 유입된다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바닥재는 구정마루에 타일형 강마루 마블러스 듀스 600에 1200 사이즈를 적용했고요. 타일 느낌이 내면서 타일보다 저렴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추천합니다. 타일의 비싼 시공비와 하자 염려로 고민하신 분들은 타일형 강마루가 답입니다. 소파 벽체는 원래 길이가 짧았는데 길게 벽을 더 늘려주면서 소파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게끔 볼륨을 만들어줬고요. 그 옆에 문을 달아주면서 다용도실을 분리해줬어요. 고객님이 신발이 좀 많아서 이곳에 신발 보관 겸 다용도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간살 디자인의 도어를 적용해서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 될 수 있게끔 신경 썼습니다. 예전 주방도 대면형 구조였는데 아일랜드가 작고 수납장 역할밖에 못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주방이었어요. 발코니는 확장된 형태로 메인 주방이 안쪽으로 깊숙이 숨어있는 구조였습니다.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싱크볼, 탑하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워크 트라이앵글을 벗어나는 구조여서 불편합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냉장고를 수시로 열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선이 길어지면 왔다 갔다 해야 해서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동선이 최적화된 주방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냉장고와 싱크볼 위치는 항상 가깝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을 봐서 집에 오면 어떤 것들은 냉장고로 바로 집어넣고 또 어떤 것은 싱크대에서 다듬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할 때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조리하는 것도 있고 씻고 한번 손을 본 다음에 요리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볼과 냉장고 거리는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4도어 냉장고 한 대, 3도어 김치 냉장고 한 대가 있는데요. 냉장고 우측에는 키 큰 장 모두 인추장이에요. 이렇게 인추장을 넣어야 안쪽에 있는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또 빼먹지 않아야 하는 게 냉장고 상부장 하부에는 반드시 보강을 해줘야 해요. 일반 상부장 깊이는 380 정도 되는데 냉장고 상부장은 730이나 돼요. 깊이가 깊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폭이 넓으니까 가운데 중간 지점을 받쳐줘야 사용하면서 처지지 않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10년 이상 쓸 생각한다면 여기처럼 두 줄을 보강해줘야 돼요. 아일랜드는 수납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식탁을 일체형으로 구성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주방을 원하셔서 아르모니라는 브랜드의 고급 가구를 적용해서 진한 밤색 톤으로 중심을 잡아줬고요. 메인 주방 가구 컬러는 밝은 톤으로 잡아주면 아일랜드가 대비되면서 돋보이게 됩니다. 상판 세라믹은 밝은 바탕에 패턴이 있는 제품인데 간지의 색상이 가구 먹통제와 비슷한 걸로 골라서 통일감 있게 연출해줬어요. 여기서 마지막 7번째 디테일이 나옵니다. 바로 아일랜드 옆에 거울입니다. 거울을 아일랜드 옆쪽으로 넣어주면 공간이 훨씬 확장돼 보이고 주방에서의 멋진 포인트가 됩니다. 거울의 색상 종류는 은경, 브론즈경, 흑경이 있는데 밝은 톤이면 은경, 웜톤의 분위기가 나면 브론즈, 블랙 화이트라면 흑경을 추천합니다.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과 잘 맞추면 특별한 액세서리가 되어줍니다. 주방을 설계할 때 또 중요한 게 통로 폭이에요. 너무 넓으면 공간이 낭비가 되고 너무 좁으면 사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일랜드와 냉장고 사이 폭은 1000에서 1100 정도면 충분해요. 이보다 좁으면 아일랜드 서랍을 열고 작업할 때 지나다니기 불편해서 최소 1000 정도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주방 조명 배치도 좀 살펴보면 통로
컬러에는 별빛 조명을 넣었고요. 아일랜드 위에 메이 조명을 적용해서 1.5인치 다운라이트 4개, 별빛 조명 3개 구성인데 이렇게 섞어줘야 지루하지 않고 예쁜 주방을 만들어집니다. 원래 이 자리가 냉장고장 자리였어요. 이거 싹 철거하면서 홈바를 구성했습니다. 식탁이 아일랜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홈바를 넣어서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우리 집의 포인트가 되는 홈바 디자인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세라믹을 충분히 활용해주세요. 상판과 미드웨이까지 감아 올린 후 간접 조명을 활용하면 멋진 포인트가 됩니다. 또 상부장 도어는 유리로 적용해주세요. 브론즈 유리도어 안쪽에 조명이 비치면 고급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유리도어를 적용할 때는 내부의 장 컬러도 잘 선택해줘야 해요. 여기는 가구재 색상에 맞춰 한솔 클레이 크림으로 적용해줬어요. 홈바 상판 콘센트는 좌우측 양쪽에 넣어두면 좀 더 편리하게 소가전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안방은 히든도어 라인에 맞춰서 120 정도 청고를 높여줬어요. 높은 천장과 낮은 천장이 만나는 곳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요. 붙박이장 앞으로는 1.5인치 다운라이트 2개씩 총 4개를 넣어주면서 조도를 확보했습니다. 맞은편으로 침대가 있는데 침대 쪽 머리 방향에는 천장 매입 조명을 절대 넣지 마세요. 누워서 눈뽕 맞을 수 있습니다. 조명이 너무 적어서 어두울까 걱정할 수 있지만 커튼박스에도 간접 조명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실 분위기가 됩니다. 안방은 도배 시공했는데 비아망 샌드스타코의 웜 화이트 벽지예요. 표면 질감이 있고 돌기가 있어서 좀 더 개성 있고 세련미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전체가 무 걸레바지 무 몰딩 시공이에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뭐든지 다 전부 뜯어 고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파워도로 맞은편에는 팬트리가 있는데 기존 안방 드레스룸이었어요. 여기는 시스템 선반을 분리했다가 벽체와 바닥재 마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상태가 괜찮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대도 필름으로 기존 화장대를 리폼했는데요. 벽체를 타공해서 예전에 없던 콘센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필름 리폼만 해도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공간은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기존에 욕조가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드렸어요. 매립수전을 넣으면서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렸고 세면대 자리를 옮기면서 급배수 설비도 다시 해드렸습니다. 원래 세면대가 변기 옆에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위치로 이동했어요.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욕실이 더 확장돼 보입니다. 천장 마감은 이노설이에요. 세면대 거울 아래쪽에 간접 조명을 넣고 좌측 천장 모서리에도 쭉 조명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변기 위쪽으로는 수납이 가능한 거울장이 있는데 이 밑으로도 간접 조명이 있고요. 욕조 공간에도 기역자로 간접등이 들어갔습니다. 메인 등 없이도 조도가 충분하도록 구성했지만 양변기 위쪽에 하나, 세면대 위에 하나, 욕조 위에 하나 이렇게 2인치 다운라이트를 메인 등으로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욕실에서도 휴먼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욕조 들어가는 폭은 700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고 욕조도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면대 앞뒤 폭은 600, 특히 좌우 폭은 700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수할 때 팔꿈치가 걸리지 않습니다. 욕조의 폭은 750 정도인데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올리게 되면 양쪽 팔꿈치 사이가 600 후반대 정도로 치수가 나와요. 여기서 몸을 좌우로 돌리면서 걸리지 않으려면 750 정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양변기 좌우 폭은 최소 800은 돼야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쓰기 편한 욕실을 만들 수 있어요. 공용 욕실도 안방 욕실과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욕조가 아닌 샤워부스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2개인 경우에는 한쪽은 샤워실로 다른 한쪽은 욕조 공간으로 기획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일을 보시면 유럽산 타일만큼 개성 있는 표면 질감과 매력적인 패턴을 가진 중국산 고급 타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노현동에 위치한 신성 타일 제품인데요. 특이한 건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업체 대표님이 직접 프린팅까지 참여해서 타일을 제작합니다. 비싼 유럽산보다 합리적이면서 매력적인 타일을 원하시면 노현동에 위치한 신성 타일 쇼룸 방문하시면 특별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인테리어는 디자인이 잘 나오려면 기획부터 잘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획이 들어가야 생활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디를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전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디자인 소금으로 연락주세요. 양실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나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훈 실장이었습니다.